순덕 할매네 땅이 곧 개발될 예정이라서 보상받으면 10억 원은 좋게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희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고맙구나. 야, 너무 티나게 하지 마라. 형이야말로 갑자기 효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뭐? 코스프레? 나는 진심으로! 진심 10억 때문 아니야? 오빠들, 어머니가 들어요. 조용히 해요. 7월의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봉화리에는 매미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70세 박순덕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하루가 가는구나. 순떡 할머니의 한숨 소리는 매미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 후로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닌다고 했는데 마지막 전화를 받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박민호는 부산에서 식당을 한다더니 그것도 옛말이 되어버렸고, 막내딸 박미영이는 대구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했지만 시집 식구들 눈치를 본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할매, 또 혼자 앉아서 뭐하노? 옆집에 살고 있는 김봉순 아주머니가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동갑내기 김봉순 아주머니는 혼자 사는 순떡 할머니를 늘 살뜰히 챙겨주는 고마운 이웃이었습니다. 아이고, 봉순이 너 또 왔어? 그냥 앉아 있었지 뭐 별거 있나. 그래도 이런 더운 날에 혼자 앉아 있으면 답답하지 않나? 우리 집에 와서 수박이나 먹자. 김봉순 아주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하나와 살고 있었지만 그 아들마저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서 월에 한두 번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두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그래도 매일 신세 지는 것 같아 미안해서. 무슨 소리 하노? 우리 같은 처지에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이지. 두 할머니가 김봉순 아주머니 집 평상에 앉아 시원한 수박을 먹고 있을 때 마을 어귀에서 335 모여 수다를 떨고 있던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순덕이네 보면 참 안쓰럽다 아인가.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정말 한 번도 안 온다니까. 명절에도 혼자더만.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대할 일만 잘하면 그게 어디야? 그래도 좀 심하다 안 하나. 어머니가 얼마나 키우기 힘들었는데. 순떡 할머니의 귀에는 이런 수군거림이 다 들렸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창피하고 서러웠지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봉순아, 나도 참 팔자가 기구하지? 그래도 너 같은 벗이 있어서 다행이야. 무슨 소리 하노? 우리는 혈육은 아니어도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깝지 않나?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상점인 만물상회를 운영하는 정동수 씨가 자전거를 끌고 두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매들,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건강하시지요? 아이고, 동수야. 어서 와라. 수박 한 조각 먹어라. 고맙습니다. 할매들, 그런데 혹시 읍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누가 다녀갔습니까? 부동산. 왜? 정동수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읍내 김 과장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데 순덕 할매네 땅값을 알아보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순떡 할머니와 김봉순 아주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뭔 말인데? 순덕 할매네 땅이 곧 개발될 예정이라서 보상받으면 10억 원은 좋게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10억. 순떡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정동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낡은 집과 마당, 그리고 뒤편의 밭이 10억 원이나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이 동네 일대를 관광단지로 개발한다고 해서 토지 보상비가 엄청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할매네 땅은 위치가 좋아서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래요. 김봉순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고 순덕아. 그럼 너 대박난 거 아인가? 10억이면 자식들도 이제 연락 오겠네. 하지만 순떡 할머니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씁쓸해 보였습니다. 돈 때문에 오는 자식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정동수 씨가 상점으로 돌아간 후 이 소문은 마을에 불이 번지듯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10억 원이라는 거금은 가히 폭탄급 뉴스였습니다. 저녁 무렵 순떡 할머니는 집 앞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장인 한말순 씨가 다가왔습니다. 순덕이 언니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네요. 10억이라니.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뭘.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읍사무소에서 일하는데 정말로 이 동네 개발 확정됐대요. 언니네 땅은 정말 황금 땅이 될 거예요. 한말순 씨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전통문화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고 순떡 할머니의 땅은 그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떡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와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고생시킨 것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소식 없던 자식들이 이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동수 씨의 상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 순떡 할머니의 대박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0억이면 손주들 다 대학 보내고도 남겠네. 우리도 그런 행운이 생기면 좋을 텐데. 순덕이네 자식들이 이 소식 들으면 깜짝 놀라겠어. 이때 마을에 놀러온 대학생 손자를 둔 김영희 할머니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소문이 금세 퍼진대요. 우리 손자가 그러는데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메신저로 이야기도 한대요. 그럼 서울에 있는 순덕이네 큰아들도 이 소식을 들을 수 있겠네. 당연하죠. 요즘은 전국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김영희 할머니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읍내에서 취재를 나온 지역신문 기자가 순떡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역신문 기자 이민규라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이번 개발로 큰 보상을 받으시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이고, 그런 게 뉴스가 될 일인가? 물론이죠. 시골 어르신이 갑자기 10억 원의 주인이 되신다는 건 정말 큰 뉴스거든요. 간단히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떡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지만 기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간단히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아직 연락처도 잘 모르고. 그럼 이 기사를 통해서 자식분들이 소식을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 기사는 다음날 지역신문에 실렸고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10년간 연락 끊긴 자식들. 혼자 사는 70세 할머니에게 찾아온 10억 행운. 기사가 나간 지 3일 후인 토요일 오후 순떡 할머니는 김봉순 아주머니와 함께 장에서 돌아와 평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그 기사 때문에 자식들이 연락 올 것 같지 않나? 글쎄, 10년 동안 소식도 없었는데 갑자기 올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차였습니다. 저건 누구 차인가? 차는 순떡 할머니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40대 후반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이어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도 내렸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큰아들 민수와 큰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많이 늙고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민수 맞지? 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큰며느리인 서미경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부 여쭙지 못해서 죄송해요. 순떡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하필 지금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봉순 아주머니가 재빨리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순덕아, 아들이 왔으니까 나는 집에 가 있을게. 아니야, 봉순아.
같이 있어라. 하지만 김봉순 아주머니는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났으니 시간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10년 동안 그렇게 바빴냐? 순떡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 그게 사실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어머니께 부담 드릴까 봐요. 서미경이 거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에요. 이제라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서 왔어요. 모시고? 갑자기?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또 다른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화물차 같은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둘째 아들 민호였습니다. 뒤에서 둘째 며느리 박영숙도 내렸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큰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 언제 왔어? 너도 왔구나. 형제가 10년 만에 만나는 순간이었지만 서로를 반가워하기보다는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영숙이 순떡 할머니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가 부산에서 식당 하느라 정신없어서 연락 못 드렸어요. 식당은 잘 되고? 아니에요. 사실 망해서 지금은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연락드리기가 그랬어요. 민호가 형을 보며 물었습니다. 형은 언제 온 거야? 조금 전에. 너는 왜 갑자기?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 두 형제의 대화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이 상황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세 번째 차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막내딸 미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엄마! 미영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미영아.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해요. 시댁 눈치 보느라 연락도 못 드렸어요. 미영이의 남편 김철수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사위 노릇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자식 셋이 모두 모였습니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순떡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며느리들과 딸이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정말 10억이래요? 신문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틀림없을 거야. 우리가 이제라도 어머니 잘 모시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지. 그동안 못한 효도해야지. 순떡 할머니는 이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역시 돈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10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치고는 어색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이런 큰 집에서 혼자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는 저희가 모시겠어요. 모신다고? 네,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병원도 가깝고 모든 게 편리해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잠깐만. 어머니는 시골 생활이 몸에 밴 분인데 갑자기 서울 가면 적응이 어려워. 어머니, 부산으로 오세요. 바닷가라 공기도 좋고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미영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빠들, 어머니는 딸이 모시는 게 제일 좋아요. 대구로 오세요, 엄마. 제가 매일매일 정성껏 모실게요. 세 자식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경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1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바쁘긴 했지만 항상 어머니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이제 형편이 좀 나아져서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형편이 나아졌다고? 아까는 어렵다고 했잖아? 민수가 말문이 막혔을 때 서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이번에 집도 좀 넓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어머니 방도 따로 준비해뒀고요. 영숙도 질세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산 집도 방 하나 더 있어요. 바다 보이는 좋은 방이에요. 미영이는 아예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엄마는 딸이 모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엄마가 워낙 딸바보였는데 대구 와서 손자대로 보고 편하게 지내세요.
순떡 할머니는 이상했습니다. 10년 전 자식들이 집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후 자식들은 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으시니까 저희는 각자 살림 차리겠다며 하나둘 떠났습니다. 그때는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너희가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모시겠다니. 민수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이때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신문기사 보고 왔어요. 어머니 땅이 10억 원이나 된다면서요? 순떡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래서 온 거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진짜 어머니 걱정돼서. 10억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자식들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도 다 살기 어려워요. 오빠들도 그렇고 저희 집도 대출금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내 돈이 필요한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순떡 할머니는 자식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난하면 또 연락 안 하겠다는 소리네. 자식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은 모두 순떡 할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좁은 집에 세 가족이 모이다 보니 북적북적했습니다. 10년 만에 이룬 대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순떡 할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순떡 할머니는 잠이 깨어 마당에 나왔습니다. 옆집 김봉순 아주머니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벌써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봉순아. 순덕아. 일찍 일어났네. 자식들 와서 잠 못 잤나? 응, 정 그래. 두 할머니는 우물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좋지 않나? 자식들이 다 와서. 글쎄, 좋긴 한데. 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순떡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봉순아, 나는 자식들이 나를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도 어쨌든 온 거 아닌가? 10억 때문에 온 거야. 그 돈 없으면 또 연락 끊을 거야. 김봉순 아주머니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순덕아, 이왕 이렇게 된 것 자식들하고 화해하고 편하게 살아라. 돈이 있으면 좋은 요양원도 갈 수 있고.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에 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많아진다는 소리지. 그때 집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여기 있다. 민수가 마당으로 나오더니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도 몸에 안 좋아요. 괜찮다. 원래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야. 일단 집으로 들어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집으로 들어온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어머니 재산 관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10억이라는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재산 관리? 네,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면. 순떡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니들 맘대로 해라. 민수는 너무 쉽게 승낙하는 어머니를 보고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희가 변호사도 소개해드리고. 아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오후 자식들이 마을을 구경한다며 나간 사이 순떡 할머니는 김봉순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봉순아, 나 잠깐 읍내에 다녀올게. 어디 갈 일 있어? 응, 중요한 일이 좀 있어서. 순떡 할머니는 마을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박정호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정호 법무사는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그 일로 오신 거죠? 네, 박 선생. 급하게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두 사람은 30분 넘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뜻이 확실하신가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공증을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생각했어요. 순떡 할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병원에 다녀왔다. 병원? 어디 아프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냥 정기검진하러. 그날 밤 자식들은 어머니 방 밖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 어머니가 너무 쉽게 승낙하셔서 오히려 이상해. 나도 그래.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 혹시 다른 곳에 주시려는 거 아냐? 그런 건 아닐 거야. 우리가 다 왔잖아.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어머니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 테스트? 응, 우리가 정말 효도하는 마음인지 보시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럼 우리 진짜 정성을 다해서 모시자.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순떡 할머니가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를 위해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에요. 첫째 며느리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손톱을 다듬어드리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엄마, 손톱이 너무 거칠어요. 제가 매니큐어도 발라드릴게요. 순떡 할머니는 자식들의 극진한 정성을 받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고맙구나. 하지만 자식들끼리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둘째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너무 티나게 하지 마라. 형이야말로 갑자기 효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뭐? 코스프레? 나는 진심으로! 진심 10억 때문 아니야? 두 형제가 언성을 높이자 미영이가 말렸습니다. 오빠들, 어머니가 들어요. 조용히 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마을 이장이 찾아온 것입니다. 순덕이네. 잘 계시지? 아이고,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개발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이상하게요? 읍사무소에서 확인해 보니까 개발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래. 그냥 검토 단계라고 하더라고. 자식들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럼 10억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개발이 되더라도 보상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하네. 민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신문 기사는 뭐예요?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기사로 쓴 것 같아. 기자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썼나 봐. 이장이 돌아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10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구나. 순떡 할머니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예상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우린 어쩌죠?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 저희가 모시겠다고 했는데. 순떡 할머니가 자식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억이 없으면 날 모시기 싫어진 거야? 자식들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답이 없네. 역시 그런 거구나.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어려우면 어머니가 집만 되는 거지?
자식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처럼 극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내일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민호와 미영이도 비슷한 핑계를 댔습니다. 모두 갑자기 바빠진 것이었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가야지. 어쩌겠어. 자식들이 떠나간 다음 주 화요일, 순떡 할머니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정호 법무사였습니다. 할머니, 약속했던 대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선생. 법무사가 가져온 서류를 보며 순떡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대로 하면 되겠지요? 네, 할머니 뜻대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날 오후, 순떡 할머니는 김봉순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봉순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사실 10억 이야기가 진짜야. 응? 그럼 이장님 말은 뭐였어? 개발은 확실하지 않지만 내 땅값은 정말로 10억 정도 돼. 김봉순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자식들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순떡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온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과는 뻔했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돌아갔잖아. 김봉순 아주머니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다음 날 순떡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 장터 식당에 모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녁 7시 장터 식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동수 씨, 한말순 씨, 이장님, 그리고 다른 이웃들까지. 무슨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모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순떡 할머니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불렀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떡 할머니의 자식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민호와 미영이도 뒤따라왔습니다. 너희도 왔구나. 잘 됐다. 같이 들어라. 박정호 법무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정호 법무사입니다. 오늘 박순덕 할머니의 부탁으로 중요한 발표를 하러 왔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전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의 토지와 재산 총 10억 원 상당에 대한 유언장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로 10억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박순덕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자식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본인의 전 재산인 토지 및 현금 10억 원은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본인의 전 재산인 토지 및 현금 10억 원은 김봉순 씨에게 전부 상속합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김봉순 씨라고 했어요? 네, 옆집에 거주하고 계신 김봉순 씨입니다. 민호가 어머니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는 친자식인데. 친자식? 순떡 할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소식도 없던 자식들이 친자식이야? 미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난 내 재산을 진짜 가족에게 주는 거야. 민수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가족? 남이 무슨 가족이에요? 남? 순떡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돌봐준 사람이 남이고
돈 냄새 맡고 달려온 너희가 가족이야? 김봉순 아주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순덕아, 나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 왜 받을 수 없어? 넌 나한테 진짜 가족이었어. 순떡 할머니가 자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언제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아버지 장례식 때도 돈 걱정부터 했지. 유산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부터 했잖아. 자식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래. 10억 있다고 하니까 달려오고 없다고 하니까 바로 떠나고.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면 어머니가 짐이야? 순떡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70년 인생의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순이는 자식도 아닌데 매일 내 안부를 물어봤어.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준 것도 봉순이야. 내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 준 것도 봉순이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너희는 10년 동안 뭘 했어? 명절에도 안 왔잖아. 내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잖아.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이제라도? 돈 때문에? 순떡 할머니가 냉소했습니다. 만약 내가 10억이 없다면 여희는 또 연락 끊을 거야. 그렇지? 자식들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법무사가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또한 유언자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가족은 김봉순 씨였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해봐라. 순떡 할머니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밟아줬어. 너희가 뭘 해도 소용없을 거야. 박정호 법무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민호가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준다고 하지 않았어. 순떡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 하나 있어. 자식들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교훈이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교훈. 자식들은 그날 밤 마을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마을 구멍가게 앞에서 소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10억이 나아갔다. 민호는 차 안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대출금은 어떻게 갚고? 미영이는 전화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안 돼. 아무것도 못 받았어. 엄마가 옆집 할머니한테 다 줬어. 마을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며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동수 씨가 혀를 찼습니다. 참, 자식들이 그동안 뭘 했길래? 한말순 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덕이 마음이 오죽했으면 친자식 제쳐두고 남한테 줬을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순떡 할머니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본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순떡 할머니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없었어? 10년이나 있었잖아. 미영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너희한테 이미 수백 번의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 순떡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순떡 할머니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식. 10년 동안 어디 있었던 자식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진짜 부모 자식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자식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오후 2시,
세 자식은 각각 자신들의 차를 타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왔지만 절망에 빠진 채 떠나갔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김봉순 아주머니와 함께 마을 어귀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순덕아, 그래도 자식들인데 마음이 아프지 않아? 아프긴 해.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야. 김봉순 아주머니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돈 받기가 미안해. 왜 미안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순떡 할머니가 김봉순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봉순아,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자. 진짜 가족처럼. 그럼 순덕아, 우리는 이미 가족이잖아. 두 할머니가 손을 잡고 마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덕이 할매가 정말 잘했어. 저런 자식들한테 줄 이유가 없지. 한말순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봉순이 할매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그날 저녁 순떡 할머니와 김봉순 아주머니는 평상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봉순아, 고마워. 뭘 고마워해? 나한테 진짜 가족이 되어줘서. 나도 고마워, 순덕아.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두 할머니는 서로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는 10억이라는 큰 돈보다 훨씬 값진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녀의 옆을 지켜준 것은 피부치 자식이 아닌 이웃사촌이었습니다. 돈을 쫓아 달려온 자식들은 결국 어머니의 사랑과 재산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순떡 할머니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고 진정한 효도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 유언으로 자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순떡 할매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당신의 곁에 있는 진정한 가족은 누구입니까?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유쾌상쾌통쾌한 사연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복 많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